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평생가역 감정평가사를 개인이 만날 일은 지금까지 말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때도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줘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그거야 대출해주는 은행이 알아서 얼마짜리인지 판단하고 대출 맞습니다. 금액을 정할 거니까 은행 직원하고야 왔다 갔다 해도 맞습니다. 고객은 감정평가사 만날 일이 없고 경매장에 가서 이게 도대체 얼마 감정가야 라고 하는 것도 이미 감정가 나온 다음이니까 그것도 감정평가사를 제가 만날 일은 없고 제가 선정 아무튼 제 주머니에서 제가 감정평가사 수수료 드릴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요즘에는 수요가 있는 게 니즈가 있는 게 일단 상속 증여세 그러니까 상속을 하든지 네. 증여를 하든지 예. 할 증여재산 평가 상속재산 평가를 많이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시가로 원래 하게 돼 있는데 네. 그 시가에 인정하는 것이 감정평가서가 시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받게 되면 차후에 이거를 내가 상속받은 재산을 언젠가는 계속 보유할 수도 있지만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 팔 때 양도소득세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시가 예. 즉 공시시가라든지 네.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 예. 이런 것들은 시가보다 지금 어쨌거나 낮죠. 낮죠. 예. 그 금액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팔 때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그 판 금액은 시가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 격차가 크니까 근데 감정평가를 받으면 네. 격차는 좁아지겠지만 상속 증여를 받을 때 상속 증여세가 높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게도 상속 재산을 같은 경우에는 공제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억 이하로는 얼마를 네. 공제준다 하고 내면은 상속 재산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거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증여는 조금 틀려요. 증여는 뭐 5천만 원 정도밖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 정도밖에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받게 되면은 나중에 뭐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이 되니까 특별하게는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거나 이런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분명히 절세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는 특히 상속 그렇죠. 돌아가시고 나면 남기신 물건이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시골에 집이거나 무슨 뭐 땅이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겠죠. 네. 그런 게 예를 들면 시가가 3억 원이라고 치면 네. 공시가가 뭐 공시가는 막 1억? 1억.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 막 정신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장례 치르고 나서 그냥 슬퍼하다가 1억에 신고했어. 뭐 어떻게 하면 상속 받겠다 하면 그냥 저절로 1억 원으로 알아서 신고가 돼서 1억 원에 대한 상속세는 뭐 이리저리 계산해 보니까 뭐 내실 거 없습니다. 없네요. 뭐 어떻게 형제들끼리 나눠 가지실 거죠? 이렇게 해서 나눠 갖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을 팔았네. 한 10년쯤 지나서 3억 한 10억에 팔았네. 그러면 3억짜리가 얼마에 샀지 우리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에 샀다고 하면 9억이 차익일 것이고 네. 5억에 샀다고 하면 5억이 5억이 차익일 것인데 상속 받을 때 아까 정신 없을 때 그 공식 가격이 1억 원입니다 하면 1억 원으로 했던 그 가격으로 상속 받은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10억에 팔면 9억이 차익이 생기니까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아무리 경황이 없고 슬퍼도 이걸 감정평가를 받아서 네. 이게 시가가 한 3억 합니다. 네. 그럼 3억이라고 하고 받으면 나중에 10억에 팔아도 7억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1억이나 3억이나 상속세는 어차피 이래저래 다 면제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얘기죠. 네, 그리고 평가 수수료가 들더라도 나중에 절세되는 금액을 생각하면 그거는 충분히 이제 그럼 따져봐야 될 게 두 개인데 지금 말씀하신 평가 수수료랑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감정 평가의 가격이 유효한 기간이 얼마냐.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딱 받으면은 뭐 그거야 그 가격으로 신고를 할 테지만 그때는 경황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편찮으시고 병원에 계셔서 감정 평가를 받아봐야겠다. 돌아가실 걸 생각해서. 근데 그리고 한 10년을 더 사셨어. 3억 원 감정 평가를 받았는데 10년 후에 돌아가셨다. 그럼 10년 전에 그거 가격으로 신고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세법 상증세법 상속세 및 네. 증여세법에서는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네.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이라는 거 보통 이제 사망 돌아가셨을 시점을 때, 예. 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후 6개월을 여유를 줍니다. 근데 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그 안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그렇죠. 정확하게는 감정평가라기보다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네, 신고를 그 신고를 할 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하면 시가로 인정된다는 거죠. 만약에 안 받으면 그냥 공식 가격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조금 논란은 있는데 안 받아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원칙은 시가로 하게 돼 있는데 네, 일반인들이 시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 우리 횟집에 가도 시가라고 써 있으면 저게 얼마인지 제일 몰라. 무서워. 우리 시가를 몰라. 그래서 일반인들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 가격으로 많이 합니다. 뭐 시가 표준액 예. 이런 거. 근데 네. 토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애매하죠. 양도소득세가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몰라서 공시가로 네. 했다가 나중에 이제 아차 6개월 지나고 나서 이게 뭔 일인가. 그렇게 돼버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럴 때 옛날에 이거 시가는 이만큼이었어요. 파요 이 옆에 땅도 그렇고 저 땅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시가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까? 원래 그게 시가였을 감정평가 안 텐데. 받으면. 그 부분은 네. 세무사 나중에 광고 좀 모셔가지고 좀 자세히 듣기로. 아는 세무사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아 근데 아는 세무사는 있어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